BTN 불교TV가 준비한 고품격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첫 강연이 내일 시작됩니다. 박문호 뇌과학자와 김천 수도암 원재 스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국회 정각회가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는 봉축탑을 점등하고 자비가 국민의 마음을 적시길 기원했습니다. 다보탑의 불빛이 민생을 살피는 등불로 국회의사당의 지혜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삼성에서 기증받은 고려 불화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려 불화가 반출되고 소실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동국대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나섭니다. 첫 순서로 법인 차원의 건학위원회를 출범하고 봉은사회주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해암 스님 원적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평전이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남아있는 스님의 생전 모습과 당시의 사찰 근황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즉문즉답으로 시대의 지혜를 끌어모으는 BTN 고품격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내일 첫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박문호 뇌과학자와 김천 수도암 원재 스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정준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첫 강연이 내일 시작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강연에서 코로나가 던진 화두 고 인사이드 마음으로 가라를 주제로 2명의 연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사인 박문호 박사는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등에서 뇌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천문학과 물리학, 뇌과학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신심 깊은 불자로서 깊이 고민했던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처음 마주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과학이라는 분야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전망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액티비티가 많잖아요. 종교, 철학, 온갖 것들이 인간이 그 어떤 실상이 있다 할까 그쪽을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학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해줘요. 두 번째 강사는 젊은 수행자로서 젊은 불자층까지 아우르는 김천 수도암 원재 스님. 원재 스님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를 접하고 학생 신분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수행을 하며 일원은이 출가를 하겠다며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별명은 게임하는 스님,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일 정도로 독특하지만 선방에서 오랜 기간 수행 정진하며 다져진 삶의 철학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전할 계획입니다. 고 인사이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연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어떻게 또한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저 스스로의 고민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여러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마다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30분 이내 강연과 60분 동안의 즉문즉답으로 연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강연이 될 예정입니다. 강연 일정은 BTN 불교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는 봉축탑을 점등하고 자비가 국민의 마음을 적시길 기원했습니다. 다보탑의 불빛이 민생을 살피는 등불이 돼 국회의사당의 지혜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다보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불자 국회의원과 직원 불자들이 주최해 7번째 봉행된 이날 점등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불자 의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처음 봉행된 점등식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위로와 가피가 절실한 국민들의 마음을 적시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의 실천이 절실할 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정각회 정기법회를 비대면으로 봉행해오며 불자 의원과 직원들의 신행을 이끌고 있는 이원욱 정각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이웃들과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은 국회를 밝힌 봉축탑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민생을 살피는 지혜의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국회의사당에서 봉축탑의 불빛을 정성스럽게 밝힙니다. 3계의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셨던 부처님의 큰 뜻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성스런 마음으로 켠 연등은 코로나 사태의 종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등불을 밝히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행스님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수호하고 선양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정성으로 등을 밝혀 선근 공덕의 인연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행복의 등불을 나눕시다.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서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연등회가 세계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경사를 맞은 올해 다보 열애의 등불이 민생을 살피는 지혜의 빛이 되어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창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삼성에서 기증받은 고려불화를 관리하는 데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반출되고 소실된 데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문화가 국력을 대변하는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박물관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어 보물 2015 고려불화 천수관음 보살도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데 대해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돼 경축할 일이라며 축하와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불화는 선대의 예술성과 기술의 결정체로 보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료, 배접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다 없어지는데 고려불화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지탱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국방에서 잘 좀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예술성과 가치를 자랑하는 고려불화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반출되고 소실된 데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때도 그렇지만 아주 맘먹고 전부 다 고려불화는 다 걷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 없이 말린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집 어딘가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고려 때 불화가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각각 한 점씩의 고려불화를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에 한 분이 구입해서 기증해서 한 점 있고 그래요? 삼성에서 고려불화로 오는 게 하나는 지정된 거 한 점, 그다음에 비지정된 게 한 점 있는데 비지정된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민병찬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물로 방가사유상을 꼽고 올해 말 2점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앙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게 방가사유상 2점이거든요. 이렇게 늘 보면 한 점은 수장고에 있어서 볼 수 없고 또 한 점은 전시돼 있는데 너무 3층 꼭대기 먼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 두 점을 가장 입구에서 가장 안쪽 2층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예.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더 넓은 공간에 고미술사학과 불교 조각을 전공하고 경주 박물관장을 역임하며 불교 미술 전문가로 평가받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승병장 관련 전시회 계획을 불교계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하동군이 내년 5월 개최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 불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내년 5월 5일부터 24일까지 하동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차 엑스포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지역 대표 축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교에서 차의 의미가 축제에 잘 녹아들고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치유의 장이 될 수 있길 기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상기 군수와 원행스님은 하동을 비롯한 지역 불교 유적을 발굴하고 자료화해 우리 불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에게 전통문화 보존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어제 원행스님을 예방해 당대표 출마 결심을 밝히며 연등회와 사찰문화재 등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활발한 정치 행보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전통문화 보존에 관심을 당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여법한 연등회를 복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동국대가 부속 학교와 산하병원 등에서 건화기념 구현을 위한 사업에 나섭니다. 첫 순서로 법인 차원의 건학위원회를 출범하고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 동국대학교. 산하에 각급 학교를 두고 수많은 불교 인재를 배출해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보다 구체적인 건화기념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대학과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부속병원 등 산하기관에 건학위원회를 두도록 정관을 변경한 데 이어 어제 공식적인 건학위원회를 출범한 겁니다. 건학위원회는 불교중흥과 동국발전, 건학불사라는 3대 지표 아래 교육과 의료, 불교문화, 포교와 보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이 고문이자 위원장을 맡아 동국대 이사와 각 기관장들이 건학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건학위원회는 종립학교 구성원의 자기 반성과 새로운 다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 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법인 차원의 건학위원회 출범에 따라 산하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자 건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제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각 기관별로 불교 정신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학위원회 출범은 교육과 포교, 의료 보시공덕으로 이 땅을 불국동초로 만들고자 하는 면면불주와 역제조사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요. 위원장 자승스님은 동국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며 모든 동국가족이 대승보살행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제자를 길러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자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학 이념입니다. 불교인재 양성 요람으로서 개교 115년을 맞은 동국대학교는 건학기념 구현을 통해 제2건학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서울 캠퍼스에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교육서비스 산업선점에 나섭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열린 제336차 회의에서 미래학습과학과와 교육서비스 융합학과를 둔 특수대학원 설립을 결의했습니다.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의 학위는 교육학 석사이며
수업은 2년 24학점에 30명 정원입니다. 이사회는 또 정기감사 보고를 통해 고양 바이오 메디 캠퍼스의 서울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발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사 경우 스님은 학교에 기금 3천만 원을 기탁하며 동국대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공부하다 죽으라던 해암 스님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무엇인지 후학들을 늘 일깨웠는데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엿볼 수 있는 해암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은 공부하다 죽는 것이라던 해암 스님.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후학들에게 남겼습니다. 해암 스님이 원적에 든 지 꼭 20년이 되는 올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해암 평전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출판사가 출간하고 박원자 불교 전문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 수행자가 아니고 제가 불자여서 그런지 큰 스님께서 그 원당함의 선언을 제가 불자를 위한 선언을 세우고 이 제가 불자들을 조금이라도 공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최근 서장 이목고를 비롯해 제1장 숙세의 선근 2년부터 제13장 단박에 깨쳐라, 결장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까지 해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 남아있는 스님의 생전 모습과 당시의 사찰 근황을 볼 수 있으며 변화가 있는 곳은 현재의 사진을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더불어 스님의 탄생과 출가, 수행, 연결식까지 스님의 행장도 실었습니다. 일체 대종사에는 시비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절대 보지 마라. 내 허물만 보고 내 공부 잘할 도리만 해라 하는 것이 늘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만나볼 수 있는 해암평전. 다음 달 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암 스님 탄신 101주년 달해법회와 함께 해암평전 봉정식이 열립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1년 전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희생된 38명을 추모하는 3대 종교 합동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대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이 이루어지길 서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더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사건으로 38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지 1년이 되는 날,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청사 앞에는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고 시민 분향소도 차렸습니다. 3대 종교는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이 생에서 고통스러운 기억과 아픔, 그리고 부정적인 업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으로 모두 녹아들게 하시고 아미타 세계에서 더욱더 불법의 지혜가 정덕되기를 바람드립니다. 이천 물류센터 사고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1월 법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5년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로 한계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속법안 발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생명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에는 1년 전 동생을 잃은 유가족도 참석해 추모하고 더 이상 산업재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저 포함 많은 유가족들이 뉴스를 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던 유가족들도 뉴스를 보면 다시 그 고통의 시간으로 소환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같은 사람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회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고 엄격한 적용을 통해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빛고울 광주의 사부대중이 봉축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광주 불교계를 대표해 명신스님은 봉축탑을 밝히는 공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모든 인류의 평온과 행복을 부처님께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보 제35호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제작된 봉축탑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희망과 치유의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남 고성 옥천사가 지난 28일 새로 조성한 법고의 울림을 알리는 타고식을 범종각 앞마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진행된 법고 타고식에는 주지 종성스님, 청년암 감원 원각스님 등 사중스님들과 불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옥천사 주지 종성스님은 오늘 법고 타고식을 통해 범종각 사물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묻중생들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서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법고는 이름을 알리지 않은 부산 불자들의 보시로 조성돼 무주상 보시의 공덕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영천 호국도량 충효사가 지난 25일 호국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묘목 3,500여 그루를 식수하고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궁화 식수에는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 박주학 신도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해공스님은 민족의 순환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궁화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었다며 호국도량 충효사가 앞장서 전국에 무궁화 동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효사는 민족 정신을 담은 호국도량으로 충효 삼거리와 충효제를 시작으로 자양면 충효리 일대에 만여 그루의 무궁화를 심어 호국거리 조성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4월 마지막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